예, 실사용되고 있는 거는 사실이죠. 지금 머니그램이 잘 써주고 있어갖고 지금 빗소에서 볼륨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 요거 지금 이 여성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기간 마켓 담당입니다. 리프사에서. 그리고 옛날에 골드만삭스에서도 일했었고요. 이 사람이 이제 데이터를 추려갖고 이렇게 표기를 해줬어요. 표기해주면은 뭐라고요? 잘 모르겠다고요? 또 AI 비서가 반응을 했네요. 클로바가. 자, 이 빨간색 같은 경우는 최근에 리프사가 사용하기로 한 크립토 컴페어라는 사이트 있죠. 코인마켓캡이랑 비슷한 사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별로 뭐 전체 볼륨이 어떤지 이런 것들 표기해주는 사이트인데, 이 볼륨이 뻥 볼륨이 없이 약간 진솔한 볼륨이라고 판단돼갖고 이거를 요즘에 쓰고 있습니다. 리프사는 실제로 이제 본인들이 다이렉트 세일이나 또는 이제 프로그래매틱 세일 활용할 때도 이 기준으로 판매를 하겠다고 했죠. 그래서 이걸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이 빨간색 막대 그래프가 거기에서 나와 있는 전체 XRP의 볼륨이고, 파란색이 빗소의 볼륨이거든요. 빗소의 볼륨인데 지금 보세요. 전체 마켓의 흐름에 맞게 이 6월 3일에서 6월 9일까지는 똑같이 흘러갔죠. 그 다음 주도 비슷하게 흘러갔습니다. 하락을 하니까 같이 빗소도 하락을 했는데, 그리고 3주차 마찬가지로 같은 비율로 올라갔는데, 이거 웬걸? 빗소가 갑자기 전체 볼륨은 이 정도 비율밖에 안 올랐는데 확 올랐어요. 그리고 나서는 또 이제 비슷해지긴 했죠. 비슷해졌지만은 여기까지도 비슷하고요. 근데 이 시점이 바로 머니그램이 실제로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 요쯤이죠. 요쯤인데 이미 그 전부터 테스트를 한 건지 이 시점에 들어오자 아예 그냥 분리돼서 움직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전체 볼륨의 대부분은 투기 볼륨입니다. 어떤 암호화폐도 다르지 않아요. XRP 역시도 전체적인 대부분 차지하는 볼륨이 어떤 목적의 볼륨이냐 얘기하면 똑같아요. 모든 암호화폐 다 똑같습니다. 투기예요, 투기. 그러니까 저가에 사서 비싸게 팔기 위한, 그럼으로써 이득을 취하고 싶은 참여자들이 전부입니다. 대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이 그래프에서 얘기하는 거는 아까 질문 주신 것처럼 실제 사용, 바로 머니그램이 이제 달러에서 멕시코 페소로 쓰는 엑스라피드 때문에 그 사용 시점부터 전체적인 투기 볼륨과 다른 구도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전체 볼륨 하락했는데 빗소 볼륨은 높아져 갖고 유지를 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바로 유동성을 엑스라피드가 쓰고 있기 때문이죠. 이 오더북, 거래소에 쌓여져 있는 오더북을, 마켓메이커형 오더북을 엑스라피드 사용 때 이거를 사용을 해버리잖아요. 그럼으로써 볼륨이 발생하니까. 빗소의 볼륨은 전체적인 투기 볼륨과 다르게 그냥 상승하고 있다, 우상향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미비하긴 해요. 지금 보면은 여기서 잠깐 볼까요, 여러분들? 미비해요, 미비. 아이고 여기 있네요. 180만 개 정도예요. 최근 24시간 거래되는 XRP의 볼륨 보면 180만 개. 그러면은 180만 개면 달러로 계산하면은 0.3달러로 계산해 볼까요, 계산? 그럼 사실 3만 달러보다 많죠. 54,000달러? 그 정도거든요. 54,000달러면은 대충 50, 500, 5,000 몇천만 원 정도예요. 몇천만 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이즈 대비 봤을 때는 정말 작습니다. 근데 긍정적으로 생각할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엑스라피드, 실제적인 암호화폐의 비즈니스 사용으로 인해서 그 볼륨은 전체적인 투기 볼륨과 상관없이 지금 상승해 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바라는 것처럼 이게 투기 볼륨, 오늘날의 전체적인 볼륨을 뛰어넘는 순간이 되면은 이미 그때는 좀 약간 상황이 많이 달라지겠죠. 왜냐면은 여러분들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투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가격은 진짜 투기, 그리고 그 세력이라고 하는 자본, 엄청난 자본을 갖고 이 시장을 갖고 놀고 있는, 좀 약간 영향력을 많이 줄 수 있는 애들의 좌지우지 되는 게 가격인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펌핑이 일어났다가 말도 안 되는 덤프가 일어나고 막 가격 하락하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목적으로 흐르는 그런 목적으로 이용되는 자금과 다르게 실제 유스 케이스에서 이용되는 거는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제 유가 시장에 있는 석유처럼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냥 수요자들이 야 이거 우리 필요하면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석유가 많이 필요하다고 수요자들이 난리치면 빨리 석유 사고 싶어요 하고 난리치면은 가격이 오르겠죠. 네, 비슷하게 가는 겁니다. 그때는 XRP가 이런 투기적으로 야 이거 내가 저가에 사갖고 비싸게 팔고 싶어 눈치 싸움하는 거랑 상관없이 그냥 비즈니스에 XRP를 필요로 하는 이거를 금융에서 쓰고 싶어하는 그런 기관들의 수요가 늘어날수록 그냥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수요로 인해서.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개인적으로 XRP에 대해 관심을 갖는 이유 그리고 높게 평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명확한 유스 케이스 그리고 그 유스 케이스에 의해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구조. 네, 그걸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높이 평가하고 있고요. 비소 말고는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코인스 PH 잠깐 보러 갈까요 그러면? 이거 가장 최근에 확인했을 때는 볼륨이 거의 똥이었거든요. 거의 막 그 새똥 수준이었는데 한번 보러 가죠. 저는 음모론에 관심이 없습니다. 음모론에 관심이 없는 이유는 저 개인적으로 그래요. 만약에 그 음모론이 사실이면은 좋은 거잖아요. 그럼 좋아요. 근데 그 음모론이 뻥이면은 그냥 재미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제 개인적인 판단에는 그 음모론이 사실인지 거짓인지에 대한 어떠한 데이터나 자료, 소식을 가져와도 그게 진실인지 거짓인지 판별할 수가 없어요. 그냥 지금 음모론과 관련된 건 약간 뜬구름 같잖아요. 물론 그게 100% 거짓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근데 문제는 여기 있다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인지 거짓인지 어떠한 데이터를 놓고 이제 조금이라도 가능성 높은 걸 찾아 나갈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텐데 그걸 못 한다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아예 그냥 고려를 안 하고 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도 어느 쪽이 가능성 높은지에 대해서도 확인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의미 없다고 보는 거죠. 저는 내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해도 어느 쪽이 가능성 높은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음모론에 저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 가볼게요. SBI도 보겠습니다. 같이 볼게요. 자 우리의 코인스 PH 바로 필리핀으로 가는 그 필리핀 페소의 유동성을 제공하는 암호화폐 거래소죠. 볼륨.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일별로 한 겁니다. 데일리로 지금 한 거고요. 볼륨을 보면은 36,000개 오늘이 36,000개거든요. 형편없죠? 그리고 약간 비수처럼 이게 뭐 지속적으로 우상향한다거나 그런 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걔네 누구죠? 아 이름 생각이 안 나니? 미국에서 필리핀 엑스라피드 쓰는 친구들 이름 뭐죠? 무슨 프렌드인데? 아 샌드 프렌드. 걔네의 볼륨이 형편없이 작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걔네가 만약에 엑스라피드 쓰는 고객들이 많으면은 사실 여기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났을 거거든요. 근데 엄청 작다는 얘기예요. 적으니까 이런 볼륨상에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직관적으로 봐도 약간 눈치챌 만한 그런 상징적인 시그니처가 보여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 보면은 굉장히 사용 고객이 적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SBI도 보러 갈게요. 이것도 로그인해야 되나? 로그인하기 귀찮은데 안 들어가지네요. 자 잠깐만 화면 닫고 로그인 좀 할게요. 잠깐 안 보이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맛집에 가려면은 제가 로그인을 해야 돼갖고 잠깐 로그인 좀 하겠습니다. 뭐야 왜 깜짝이야. 로그인이 안 돼갖고 깜짝 놀랐어요. 자 맛집에 놀러 왔거든요. 지금부터 맛집을 한번 보도록 하죠. 형편없습니다. 볼 것도 없네요. 너무하는구만. 10,000개?
SBI는 지금 볼륨이 형편없어요. 엑스라피드 뭐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쓰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정도 볼륨이면은 형편없는 거죠. 예. 이건 뭐야? 왜 있는 거야 도대체? 예. 형편없습니다. 여기 볼륨은 볼 것도 없어요 아직. 패스입니다 패스. 예.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달러에서 멕시코 페소로 가는 구간만 머니그램 덕분이겠죠 아마도. 그래서 거기는 예, 그래도 좀 약간 눈에 띄는 변화가 있을 정도로 쓰이고 있다는 거는 상당히 고무적인 것 같아요. 예. 일진의 보스요? 자, 그래서 이제 엑스라피드 관련된 파트너 거래소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 제가 설명드렸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 제가 OTC 관련된 거 설명드린 적 있죠. 그거 기억하시나요? OTC로 검색하면 안 되네. 엑스라피드로 해야 되나? 그게 안 나오네. 그 캐시 크레독이라는 여성 직원이 있는데 그 페이먼트 머챈트인가요? 그 약간 행사 때 얘기했던 부분 중에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그 보면 뒤에 엑스라피드 관련된 거 얘기하는데 그 유동성을 제공해주는 곳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엑스라피드 익스체인지, 그러니까 암호화폐 거래소가 아닌 OTC를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얘네가 바로 OTC 중에 하나가 돼요. 비트페이. 요거. 네. 실제로 비트페이를 통해서 엑스라피드를 쓰겠다고 얘기한 데가 바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유로 액션뱅크거든요. 네, 이런 애들이 지금 OTC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오픈마켓인 암호화폐 거래소, 엑스라피드 파트너 거래소로 지정된 공개적인 애들이 비트스탬프나 빗소나 아까 보신 코인스PH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이런 애들 말고 OTC 제3의 리퀴디티 프로바이더로서 제공하는 쪽도 실제로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직접 아예 확인할 수 없는 볼륨도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리프사가 2분기 보고서에도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다이렉트 세일을 어디에다 하겠다? 이런 애들한테 하겠다. 이런 시장에. 그러니까 XRP 브릿지를 삼아서 사용하고 싶은 구간이 있는데 거기 XRP 유동성이 부족한 구간에 이런 기관들, OTC 제공할 기관들한테도 판매를 하겠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본인들 판매를 이어나가겠다고. 네, 이런 존재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존재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걔네들의 트레이드 히스토리, 그러니까 거래되는 히스토리 몇시 몇 분에 XRP가 어떤 피아트 커런시야 얼마만큼 거래가 됐다. 그리고 또 뭐 있죠? 지금 데일리 볼륨은 얼마다. 이런 것들 암호화폐 거래소는 다 확인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런데 OTC는 확인이 안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데는 엑스라피드의 유동성을 제공하지만 확인을 못하는 볼륨도 있다. 이런 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리프사가 2분기 보고서에 이것과 관련돼서 어떤 언급을 했고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것도 겸사겸사 말씀을 드렸고요.